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더 연장됩니다. 정부의 지침 잘 따라주시길 바라고요. 억수로 고맙데이, 사랑한데이.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부의 날인 오늘 아내 이유미 씨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은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뜻으로 제정된 부부의 날인데요. 법정 기념일입니다. 1995년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5월 21일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생장해 여름 분위기가 물씬 난다는 절기 소말인데요. 올여름 날씨는 어떨지 기상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혈액이 온몸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혈관, 이런 혈관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혈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올 봄 작년보다 빠른 개화 시기로 놀랐던 분들 계실 겁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지난해 5월에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나 싶은데요. 비슷한 시기에도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날씨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올 여름은 또 어떤 날씨가 기다릴지, 이런 이상기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박광석 기상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에 좀 비가 왔는데 YTN 라디오 또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어디서도 아마 방송에서도 이런 질문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기상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혹시 여름과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십니까? 전 뭐 개인적으로 겨울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더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예, 겨울에 그 좀 청량한 그런 게 정신도 맑게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 그 초여름이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이번 달 들어서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까 싶다가도 반대로 더위도 일찍 찾아와서 벌써 이렇게 더워하는 날도 있는데 평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기온을 보면 4월 하순에는 좀 뭐 거의 초여름 날씨 정도 될 정도로 30도 넘는 그런 날씨를 기록을 했어서 전국 기온이 좀 평년보다 좀 높았던 반면에 5월 들어서는 잦은 비로 조금 평년보다 낮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느끼셨겠지만 사실 5월은 평년보다 많이 비가 내렸고요. 예. 반면에 4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평년 정도 수준을 보여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평년에 비해서 뭐 더 덥다, 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 월별로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번 달 초 5월 1일에는 대설특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온차가 한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1일 날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뭐 99년 이후로 한 22년 만에 대설특보를 내린 기록인데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 지형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산간 지역의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5월 중순에 81년도 5월 17일 같은 경우에 눈이 관측된 기록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봄철 같은 경우에 전국의 기온 차이가 한 30도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는 좀 또 작았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그 기온의 표준 편차가 3.9도인데 평균적으로는 4.9도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봄철의 기온차 이걸 가지고서 예년에 비해서 특이한 현상이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도 그 기상청장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시는 거 아마 많은 분들 보시기 좀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기상청장에게 궁금한 점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올려주시면 즉문즉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기상청장께
다양한 질문들 보내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소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비 오는 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비가 왔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시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예,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불편한 점을 불편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야외에서 생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뭐 뭔가 경제적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조금 뭐 비를 예보하면서도 혹시라도 그런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까봐 조금 미안한 마음, 조금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겨울도 1월 날씨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가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후에 1월 중 가장 따뜻했다는 13도 9도까지 좀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열흘 간격으로 영하 20도에서 영상 13.9도까지 날씨가 정말 그야말로 널뛰었는데 이런 현상이 기후변화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기후변화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한파가 1월에 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그 이후에 이제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기상 관측을 전국적으로 제대로 한 게 1973년인데 그 이후로 그 최고 온도와 최저 기온의 편차가 가장 큰 그런 1월 달로 관측이 됐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90년대 이후에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또 기온 변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좀 극한적인 그 변동폭이 커지는 뭐 날씨라든지 기후 현상의 어떤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기후 변화의 어떤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면은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고요. 그럼 더 따뜻해지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난 겨울에 엄청 추웠잖아요. 이런 북극 한파도 온난화의 영향입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뭐 온난화의 역설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제트기류라고 하는 게 높은 고緯도와 중緯도 간의 어떤 기온의 차이로 발생하는 상층의 강풍 때인데 이게 반대로 강풍이 불면서 북극의 어떤 찬공기를 가다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지난 겨울에 이제 북극이 좀 따뜻해지면서 온난화로 제트기류가 좀 약해지게 되면 그 막이 좀 약간 느슨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북극에 그러면 찬 공기가 그 느슨해진 막을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지금 좀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극의 한파가 북극이 아무리 온난화가 됐다고 여전히 이제 남쪽에 비해서는 춥기 때문에 한파가 내려오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같은데 추운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예. 지구 온난화로 이제 북극의 얼음을 녹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극은 좀 따뜻해질지 모르지만 그 북극에 갇혔던 찬 기온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극심한 어떤 기온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자분의 그 문자가 좀 들어왔는데 0777번님께서 기상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기상청 슈퍼컴퓨터 가격이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슈퍼컴퓨터 가격은 뭐 성능에 따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뭐 글쎄요, 말씀 정확한 금액으로는 뭐 저희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네. 슈퍼컴퓨터가요? 예. 그럼 그 컴퓨터가 대략 몇 대 정도가 가동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인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뭐 거의 어떤 방을 하나 차지할 정도의 그런 계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싸군요. 예, 근데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게 전 세계 날씨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입력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뭐 내일, 모레까지 시간의 변화까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6872번님께서는 여름 휴가 계획을 짜야 하는데 올해 장마와 태풍 사이를 피해서 일정을 좀 짜려고 합니다. 청장님, 장마와 태풍은 언제쯤 올까요? 라고 하셨네요. 예, 그거는 뭐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여름철 장기 전망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전망을 위해서 작년 이제 여름철 전망이라고 하는데 외국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국내 전문가들하고 이번 주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그 여름철 전망을 좀 이렇게 예.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306번님께서는 기상청장님도 기상 예측 틀리면 당황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날씨하고 기후를 하나는 이제 기분, 하나는 이제 성격 이렇게 예. 보거든요. 그래서 기후는 좀 오랫동안 축적된 평균, 그래서 좀 사람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날씨는 예. 뭐 같은 성격이라도 기분이기 때문에 화가 났다가 뭐 좀 즐거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그만큼 이제 날씨 같은 것이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기후는 성격이기 때문에 잘 안 변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기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예. 더 어려워진 거죠.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날씨의 변동성을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좀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를 계속 밤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측이 뭔가 좀 이렇게 빗나갔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예. 최근에 발표되는 날씨 정보를 좀 더 유심히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김연숙님께서 기상청장님 유익한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또 응원의 문자가 왔고요. 지금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후변화 영향으로 곳곳에서 뭐 폭염, 한파, 폭설, 집중호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예. 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겁니다. 금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 전역의 한파와 폭설 거의 뭐 미국 전역이 73%가 눈 덮일 정도였고요. 예. 뭐 호주의 산불이 2년 전에 있었던 거, 작년에 미국 산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장마가 굉장히 길어져서 거의 뭐 역대급으로 보통 표현을 하시고요. 예.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도 역대 73년에 가장 따뜻했던 1월입니다. 이게 뭐 여름철에 긴 장마의 폭우에 겨울은 또 따뜻했다가 예, 이런 예. 것들이 참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런 이상기후가 그냥 기온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라든지 폭우같이 자연재해가 지금 빗발해서 예. 빈발하는 거죠.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 아니 동아시아 지역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후가 이제 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기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라고 할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기상예보의 경우 작은 변화에도 좀 큰 영향을 받잖아요. 이상기후가 잦아지면 예보도 당연히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지난해 여름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뭔가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변화가 생기면 아까 제가 뭐 기분하고 성격 말씀드린 예. 대로 예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좀 변동성도 커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예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날씨 자체를 정확하게 관측을 해야 되고 예. 관측한 결과를 가지고 모델을 돌립니다. 아까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모델 결과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예보관들이 분석을 해서 과거하고 비교해서 적절한 건지. 예. 그러니까 세 가지가 높아져야 예보의 어떤 역량이 뛰어나지는데 예. 첫 번째는 저희가 특히 이제 집중호우 같은 때 위험한 상황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측될 때는 항공기라든지 기상 관측선 또 이동형 기상 관측 차량을 이용해서 촘촘하게 입체적으로 관측을 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 외국 모델을 좀 과거에는 써왔습니다. 예. 작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모델을 활용을 해서 현업에 투입해서 예. 모델 결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도화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보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준별 예보관의 교육 훈련이라든지 또 예. 전문 예보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좀 이런 기상 예보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속하게 그런 상황을 미리 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상 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기상청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불확실까지 고려해서 예. 정확한 기상 예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같은 어떤 위험한 그런 날씨 상태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별 예보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예.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날씨에 맞춰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떤 재난을 대비하는 저희가 이제 방재 예. 기관이라고 합니다. 방재기관과 신속하게 소통을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예. 저희가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때는 상세한 설명 자료를 좀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 알려드려서 국민들께서 안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함께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전 세계 기상기구 모임인 WMO의 집행이사로도 활동 중이신데 전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어떤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세계 기상기구는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측이라든지 예측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기온이나 강수량 또 해수면의 변화 등과 같은 분석뿐만 아니라 예.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후의 리스크에 영향을 포함한 전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금년에 4월에 발간해서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년 1월에 집행이사로 당선된 이후에 아시아 지역 그 집행이사들과 함께 회의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집행이사들은 특히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상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아시아 지역 기후 보고서를 금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기상청 전문가 3인이 이 보고서 발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5400번님께서는 좋은 정보 알려주시는 청장님 슬라생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듣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줄 알았다고 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1711번님 기상청에 신규 이중 편파 기상 레이더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보 정확도가 좋아졌어요라고 하셨는데 저희 애청자분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보 정확도가 조금 좋아졌나요? 예보 정확도는 뭐 이제 계속 꾸준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끝까지 1%라도 높일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상관측 예보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날씨가 좀 돈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데 날씨가 어떻게 돈이 되는 겁니까? 예, 날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산업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상 또는 기후가 산업계나 또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한 80%가 날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총생산 GDP의 마이너스 1.39%에서 또 5.169%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날씨가 좀 더울 거라고 생각되면 뭐 가전업계에서는 에어컨이나 뭐 제습기 같은 게 좀 많이 팔릴 것이다 생각을 해서 생산이라든지 이제 재고 관리를 하시게 되고요. 의료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많이 올 때에 대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날씨가 좀 추워질 것 같으면 뭐 패딩 같은 거 준비를 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예보를 참조해서 조금 더 어떤 제품의 수급에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 정보를 좀 잘 활용하시게 되면 매출을 좀 늘릴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 재고 관리 잘 하시게 되면 영업의 어떤 수익률 같은 걸 충분히 좀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여름철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지난해처럼 급격한 기상 변화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최근에 어떤 경향성을 보면 지난해와 같은 그런 어떤 급격한 변동 패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예.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특히 국지적인 그런 어떤 집중호 부분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예. 국지적인 그런 어떤 호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저희 직원들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팝콘을 만들어낼 때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에 여러 가지 이제 옥수수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뜨겁게 달궈지면 이제 언젠가는 하나씩 터지지 않습니까? 예. 팝콘 터지지. 근데 이게 터지는 건 알지만 어느 지점에서 터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미 여름철이 돼서 충분히 이제 습도나 수증기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자극이 주어지면 언제든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은 사실 기후변화로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나올지를 이제 모르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여름철 동안에는 급격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날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또 보다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들께 또 정확한 날씨 정보 전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장님, 저희가 그 중간에 퀴즈가 있어요. 애청자분께 퀴즈를 드리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좀 잘 듣고 퀴즈 혹시 힌트가 가능하시면 들으시다가 힌트를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주로 지구의 중위도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알맞은 쾌적한 지대의 기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기후대에 속하죠. 이 기후는 무엇일까요? 1번 열대, 2번 냉대, 3번 온대, 4번은 저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노래 모릅니다, 이 노래. 자, 노래 힌트. 아무튼 이런 힌트입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맞추신 분들 중에 선물 드리는데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자, 청장님 혹시 그 힌트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힌트 드리기가 더 어렵네요. 상황 자체가. 이게 저희가 문제보다 힌트가 더 어렵습니다. 큰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없습니까, 힌트가? 진짜 힌트를 말씀드리면 바로 정답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 경계면에서 참 고민을 하셨군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광석 기상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힌트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전까지 그 날씨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죠. 지구의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인간 생활에 알맞은 쾌적한 지대의 기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기후대에 속합니다. 이 기후는 무엇일까요? 1번 열대, 2번 냉대, 3번 온대, 4번은 떼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퀴즈 오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기상청장이 문자창을 보더니 아이고 힌트 드릴 걸 하고 나가셨어요. 참고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게요. 오늘 조금 뭐랄까요? 오답이 많네요. 예.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9일이 쉬는 날이어서 선물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드릴게요, 오늘.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건강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에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3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4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이유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됐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0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력 충돌 열흘 만에 극적으로 조건 없는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휴전 촉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도 이스라엘의 휴전 결정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동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이군요. 네, 세 번째 숫자 5입니다. 한국인 선장이 탄 참치잡이 어선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 납치됐습니다.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중국인 3명, 러시아인 1명 등 선원 총 5명이 납치됐는데요. 한편 선원들이 납치된 기니만 지역은 피랍 사건이 자주 발생해서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하루빨리 선장님 돌아오시길 기다려보죠. 네, 네 번째 숫자는 4586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혁신 지원 전략에 따르면요. 올해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 586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합니다. 재정난이 심각한 한 개의 대학에는 3단계에 걸쳐 시정을 요구합니다. 한편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13입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13시에 방탄소년단이 새 디지털 싱글 음원 버터를 발매합니다. 이번 곡은 지난해 데이트를 친 다이너마이트에 이은 두 번째 영어 곡인데요. 새로운 노래와 퍼포먼스로 꾸며진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오는 24일에 열리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지난해 개봉했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란 영화 속 주인공들 우연히 알게 된 회사의 폐쇄 유출 사건을 고발하기 위한 말단 사원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자, 이렇게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밝히지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제도가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박혜경 보호보상정책과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익신고 어떤 범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공익신고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폐수 무단 방류는 물론 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 그다음에 부실 시공, 아동학대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 코로나19 방역 지침 미준수, 그다음에 기업 간 담합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 모두 공익신고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4월부터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로기준법이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추가되어서 예. 입시 비리나 근로 강요 등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그 잘못된 걸 알고도 신고가 좀 두려운 게 있잖아요. 보복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예. 2011년에 제정되어서 올해 9월 30일이면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법률입니다. 보호 대상은 신고자뿐만 아니라 증언이나 자료 등을 제공을 한 협조자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신고자를 위한 보호 장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포함한 신분 보장, 예. 신변 보호, 책임 감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보장인데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고요. 예.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진짜 궁금한 게 신고자 보호는 그 권익위에서 해줍니까? 네, 신고자 보호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군요, 권익위가. 네, 맞습니다. 신변 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일단 그 보호와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징계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예. 이 경우 권익위는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신변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 신고자나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로 인해서 생명이나 그 신체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신변 보호 신청을 해주시면 경찰 관사의 협조를 받아서 일정 기간 신변 경호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업무상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되는 직업이나 또 상황도 있잖아요. 네. 만약 이런 문제로 피해를 입게 되면 이 또한 좀 보호를 해줍니까? 네,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예. 그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체 협약이나 고용계약, 공급계약에서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 그 신고자도 만약에 행위에 가담을 했다. 처벌이 좀 낮아집니까? 예를 들어 담합과 같이 공익신고자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그 불법 행위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담자의 신고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이런 신고자를 위해서 책임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자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20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위해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여담입니다만 지난주에는 퀴즈도 저한테 내시고 선물 같은 것도 가져오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어떤 선물 같은 거 전혀 가져오신 게 없으시죠? 오늘 인형을 몇 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형입니까? 예. 자, 신고는 권익위로만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앞서 그 영화에서처럼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세상에 좀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이 안 됩니까?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법상 수사기관이나 예. 조사기관,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공익신고 기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상 공익신고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요. 예. 공익신고를 인정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예, 만약 공익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예. 증거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포털 부패 공익신고 사이트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상담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국번 없이 110이나 139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김연숙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용기가 생깁니다. 신고할 일이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박혜경 보호보상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건강상담 시간입니다. 혈액이 온몸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혈관. 이런 혈관에 덩어리가 생기는 혈전증. 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혈전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한데요. 혈전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혈전증 중에서도 가장 잦은 빈도로 발생되는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건강 상담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정성훈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정성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혈전이라고 하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떠올리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아주 희귀한 경우라는 의견이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 백신을 접종하는 게 우선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요. 예. 여러 보고를 찾아봐도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혈전증은 드물게 발생하고 있고요. 예. 12만 5천 명당 1명에서 100만 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매우 드문 부작용이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백신을 맞아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혈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혈전이라는 것은 혈액이 응고되어서 형성되는 검붉은색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몸 안에서 생성된 이 덩어리는 다행스럽게도 보통은 섬유소 용해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예. 하지만 혈액이 응고된 덩어리인 혈전이 병적으로 생성된 경우에는 체내에서 모두 용해시킬 수가 없어서 온몸을 떠돌다가 혈관을 맞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혈전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까? 어느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는 그 위험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에 따라서요? 예. 그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은 어떤 질환입니까? 네, 먼저 정맥의 해부학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하겠는데요. 예. 정맥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표제정맥이 있고 조금 더 깊은 곳에 근육에 둘러싸여 있는 심부정맥,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맥을 연결해주는 관통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정맥에 혈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크지 않지만 심부정맥에 발생하는 혈전은 치료가 필요한데요. 심부정맥 혈전증은 주로 종아리나 허벅지의 정맥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골반이나 팔의 정맥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리 정맥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정맥에? 예. 심부정맥 혈전증 저는 좀 생소한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혈전증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심부정맥 혈전증의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인구 1000명당 1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요. 이제 식습관도 서구화가 되고 또 수술이나 암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신부정맥 혈전증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하시는 예. 진료실에서도 뭐 거의 매일 진료할 때마다 뭐 계속 치료를 받던 분이라든지 새로 이런 병이 생겨서 오시는 환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부 정맥 혈전증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 다리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이 위험한 이유가 솔직히 그 흐름이 막히는 경우 생명에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때문인데 비슷한 위험성을 지닌 겁니까? 네,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이 다리 정맥에 발생한 혈증은 이 정맥 순환을 따라서 하대 정맥을 지나게 되고 심장을 지나서 폐동맥까지 혈액이 가게 됩니다. 예. 이때 이제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동맥을 막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이러한 것을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치료하지 않은 신부정맥 혈전증인 경우 30% 이상에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폐색전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혈전의 양이 많다거나 아주 중요한 혈관을 막았을 때는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상을 잘 파악해서 진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신부정맥 혈전증의 증상은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붓고 팽팽해집니다. 예. 그리고 걸을 때 아프고 심한 경우는 걷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아프게 되죠.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 다리의 피부가 붉은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고 열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위쪽으로 젖혔을 때 종아리 근육이 땡기는 통증이 느껴지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대개 혈관의 한쪽에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쪽 다리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 모두 뭐 퉁퉁 붓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쪽 다리에서만 나타나는 거군요. 두 다리 다 생길 수도 있지만 한 다리에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리 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바로 방문을 해야겠네요. 예.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증상은 그 하지정맥류와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신부정맥 혈전증의 증상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정맥류 증상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두 질환 모두 다리 정맥에 생기니까 비슷한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주관적인 증상으로는 다리가 지글지글 타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여기 간지럽습니다. 뭔가 찌릅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납니다. 다리가 무겁고 피곤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환자의 다리를 보면 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구불구불하게 이제 혈관이 커져 있는 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오래 진행되면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고 피부염도 생기고 피부에 궤양도 생기고 정맥염도 생기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두려운 게 증상이 없을 때인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전의 양이 작다든지 우리가 다른 부행할 수 있는 다른 이제 혈관의 길이 있으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혈전의 위치라든지 그 혈전이 막혀 있는 정도, 또 시간이 경과 등에 따라서 무증상부터 정맥이 괴사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다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질환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데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태 생리학적 기준으로는 3가지가 중요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서 두 번째는 혈류가 정체되어서 세 번째 과다응고 상태가 되어서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혈관 질환의 경우 비만을 원인으로 꼽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부정맥 혈전증도 고위험군이 있나요? 네네,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빈도가 증가하고 이러한 것은 노화에 따른 생화학적
및 해부학적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경우에 또 잘 생기는데요. 뭐 수술을 받고 한 2주 이상 이렇게 누워 있는다든지, 예. 또 많이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뭐 하지 마비가 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 혈액이 정체되게 되고 심부정맥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종종 말들을 하는데요. 비행기 오래 탈 때. 예. 그때 우리가 1등석에 타면은 괜찮겠는데 대개는 우리 이코노미 클래스에 많이 타기 때문에 특수한 비행기 좌석에서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혈류 정체로 인해서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예. 또한 선천적으로 피가 잘 굳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이 유전적으로 이제 타고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암에 걸린 경우 악성 종양이 피를 잘 굳게 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예. 그래서 혈전이 잘 생기고요. 또 경구용 피임제, 또 임신을 했을 때도 잘 생기는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신적인 또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우렬성 신부전이라든지 신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뭐 이런 것들이 병을 가지고 있을 때도 혈전이 잘 생겨서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해주셨고 애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네네. 예, 바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371번님, 제가 딱 궁금한 걸 방송해 주셔서 문의합니다. 제가 50대인데요. 지난해부터 종아리에 하지 정맥류가 있어서 치료 중입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혈전증이 있다는 말에 고민이 되는데요. 하지 정맥류가 있어도 부작용 상관없이 맞아도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하지 정맥류 자체도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아서 혈전이 생기는 것은 조금 기전이 다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또 그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안전도를 따진다면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맞으시면 좋겠고 백신을 맞는 당일날 우리가 예진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건데 그때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열이 많이 난다든지 뭐 그럴 때는 백신을 맞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048번님, 오메가3가 혈전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나 혈전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조금의 이런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요것만 먹는다고 완전히 이게 예방이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심부정맥 혈전증의 치료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라고 해서 혈액이 더 굳게 하지 않는 약이 있는데요.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재 시술이 있겠습니다. 혈관 안에 작은 관을 넣어서 그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를 직접 투입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구를 이용한 혈전 제거술 그리고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삽입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수술을 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보존적인 또 치료가 중요한데요. 의료용 고탄력 스타킹을 착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발목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종아리를 심장 위치보다 좀 높게 해서 중력에 의해서 정맥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정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정답은 3번 온대였습니다. 오늘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4207번님 온대기후 버스 운전사입니다. 우리 일상도 온대기후처럼 따뜻한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봐요라고 하셨고요. 오늘도 뭐 오답도 많은데 정답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4715번님 3번 온대기후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라고 하셨고 오늘 1237번님은 오답 보내시면서 힌트가 없어서 어렵다고. 오늘 힌트가 없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주주클럽의 나는 나 전해드리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